국어의 원리, 실전을 만나다 1%의 기적. 자, 이제 뭐지? 오답률 2026학년도 수능 국어 온 나라를 떠들썩해 만든 오답률 1위의 문제, 오답률 17.7%에 해당하는 12번 문제에 우리가 도전하도록 하겠다. 준비돼 있어? 어디서도 못 들을 또 들을 수도 있나? 좀 겸손해야 되니까. 대한민국의 지금 현재로서는 이보다 더 정확하고 명쾌한 강의를 들을 수 있다 그러면은 좋겠네. 하지만은 선생님은 자부의 최고의 강의가 될 거야. 자, 봅시다. 두 물질을 접합했어. 이제 뭐 뻔한 얘기하는 거지, 그렇지? 우리 몇 번을 봤으니까. 두 물질을 접합했대. 그래가지고 두 층으로 만들어서 두 종류의 띠 A와 B가 있다. 그랬어. 그러니까 띠는 지금 두 가지가 존재하는 거야. 근데 그 띠라고 하는 게 다 어떻게 만들어진 거지? 두 물질을 접합한 띠가 두 종류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A가 얘랑 예를 들어서 얘가 만난 띠가 하나가 존재할 수가 있는 거고, 그렇지? 그 다음에 B라는 띠는 어떻게 되는 거야? 얘랑 그 다음에 또 뭐가 만날 수 있는 거지? 얘가 만나가지고 띠가 이렇게 만들어질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얘를 우리가 뭐라고 한다? 얘를 A, 얘를 B 이렇게 하겠다, 이렇게 되겠지, 그렇지? 뭐 한 거야 지금 선생님이? 비주얼라이즈 했지, 표상화한 거야. 자, 그 다음에 두 물질의 선형 열팽창 계수의 차이가 B가 A보다 더 크고 그랬네. B가 A보다 더 크고 했어. 선생님이 무슨 얘기를 했지? 정보를 끌고 올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돼. 머릿속에서 지금 아까 선생님 아까운 분필 하나 날아갔잖아, 그렇지? 그 분필이 왜 날아간 거야? 정보가 앵커링이 안 돼서 그랬어. 그러니까 내가 앞선 정보를 맥락적으로 이어오고 붙여왔을 때 이 복이라는 이 무시무시해 보이는, 괴랄해 보이는 이 문제가 별게 아닌 게 되는 거야. 자, 선생님이 얘기하고 싶은 게 뭐냐면은 선형 열팽창 계수의 차이가 B가 A보다 더 크다 그랬어. 그러면은 온도, 열을 가했을 때 뭐가 더 잘 휘지? 그렇지. B가 더 잘 휘겠네. 왜냐하면 선형 열팽창 계수의 차이가 클수록 아까 선생님이 정보를 분리하라 그랬단 말이야. 클수록 더 곡률이 커지고 더 잘 휘어지겠네. 자, 그 다음에 곡률이 커진다는 얘기는 또 아까 기억나는 게 뭐 있어? 그렇지. 곡률 반지름의 역수가 되니까 곡률 반지름은 작아지겠다도 우리가 머릿속에서 떠올릴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되는 거야. 자, 두께와 길이는 A와 B가 모두 같대. 이 띠를 활용해서 오른쪽 그림과 같이 띠가 안으로 휘어서 물체를 잡는 집게를 만들었다. 얘가 처음에는 평평했대. 근데 얘가 어떻게 되는가? 처음에 이렇게 있다가 점점 해가지고 여기 가운데 있는 물체를 잡는 거야. 처음에 이렇게 있다가 점점 휘어가지고 얘를 잡아당기겠다. 잡을 수가 있겠다. 자, 그런데 A를 두 개 사용한 것은 집게 대문자 A이고, 그러니까 이렇게 생긴 거를 왼쪽 오른쪽에다 여기다 설치한 것을 우리가 집게 A라고 하자라고 하는 거예요. 아까 뭐라 했어 선생님이? 정보를 화선지가 물감을 흡수하듯이 일단 그려려니 하면서 챙기자 그랬지, 그치? A를 두 번째, B를 두 개 사용한 것은 집게 대문자 B다. 그러니까 얘를 양쪽으로 쓴 거야. 그럼 그걸 뭐라 그래? 대문자 B라고 하면서 집게 B라고 하자, 이렇게 하는 얘기야. 이해되겠지? 자, 온도 T0에서 A와 B의 모든 띠는 평평한 상태였다. 그냥 어떻게 된 거야? 이러고 있었다는 거야, 이러고. 근데 이게 나중에 온도 열을 가면 어떻게 되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지. 선생님 보여? 이게서 이렇게 된다고.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거야. T0에서는 이러고 있다는 거야. 그러면 온도를 올리면 어떻게 되겠어? 하면서 여기 가운데 뭐 좀 잡겠지, 그치? 요 얘기를 하는 거야. 안 보여? 안 보여? 다시 한번 해줘. 자, 지금 어떻게 된 거야? 이렇게 된 거야. 아유, 참. 이렇게 된 거야. 알았어? 자. 선생님 좀 오버했다. 이해해줘, 지금. 선생님 이렇게 지금 열정적으로 얘기하고 싶은 거니까 좀 이쁘게 봐주세요. 자, 그 다음에
이후에 온도를 T1으로 올렸대. T1으로 올렸더니 비만 물체를 잡을 수 있었대. 이 얘기는 뭘까? B가 더 많이 휘고 A는 집게 A는 좀 덜 휘었겠다라고 우리가 머릿속으로 어때? 그려낼 수 있는 거야. 뭐했어? 표상화할 수 있는 거야. 자, 그 다음에 그런데 T0에서 T1보다 높은 온도인 T2로 온도를 올리니까 무슨 일이 벌어진 거야? A도 물체를 잡을 수 있었다. 도 그랬네, 도. 자, 잠깐 또 스탑할까? 무슨 얘기를 하고 주고 싶은 거냐면, 우리가 그 수능 국어에서 원리라고 하는 것은 있잖아. 자전거 타는 거랑 좀 비슷해. 또는 뭐 수영하는 거랑 좀 비슷하다고 할까? 단순하다는 얘기야. 원리는 단순해. 그런데 그 단순한 거, 우리 단순한 걸로 따지면 뭐가 있는 거야? 이진법이 있지, 그치? 0과 1 있잖아. 이걸로 모든 컴퓨터를 프로그래밍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단순한데, 국어의 원리는 단순한데, 이 단순한 것이 아주 무한대로 변주될 수 있다는 거지. 어휘와 제재를 바꿀 수 있으니까. 어휘는 거의 무한대잖아, 그치? 제재도 우리가 무수히 다양하단 말이야. 그래서 일단 원리를 익히고 다양하게 변주되는 어떤 어휘와 제재를 만났을 때 그것을 뚫어낼 수 있는 힘을 우리가 갖춰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얘기야. 그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원리 중에 하나가 만과 도가 있어. 그러니까 여기서 도는 뭐야? B는 당연하고 A도 된 거니까 B와 A 둘 다 물체를 잡을 수 있었다. 처음에는 T1일 때는 B만 잡을 수 있었는데 B만 더 휘어졌으니까 B만 더 뭐가 됐던 거야? 선형 열팽창 계수의 어떤 차이가 더 어떻게 됐어? 더 컸거나 아니면은 어떤 이 열을 가했을 때 A가 더 잘 휘어졌는데 B가 더 잘 휘어졌는데 두 번째에서는 어떻게 된 거야? T2까지 온도를 올리다 보니까 얘만 어떤 그 집게의 기능을 발휘하는 것이 아니라 A도 충분히 B만큼 휘어서 물체를 잡을 수 있게 되었다라고 우리한테 정보를 제시해주고 있는 거야. 자, 그런데 단 선형 열팽창 계수의 차이, 온도 변화 이외에 휨에 영향을 주는 다른 요소는 고려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변수는 두 가지만 우리한테 제시해주고 있는 거야. 온도의 변화와 선형 열팽창 계수의 차이가 되겠다. 그럼 우리는 상식적으로 뭐 어떤 걸 좀 추론할 수 있어? A보다는 B가 선형 열팽창 계수의 차이가 컸겠다라고 우리가 충분히 추론할 수 있는 거야. 자, 그럼 가봅시다. 이제 1번이야. T0에서 T1으로 올렸을 때보다 T0에서 T2로 올렸을 때 A와 B 모두 둘 다 외부에 가할 수 있는 힘이 소멸되는 시점에 곡률은 더 크겠군 그랬어. 자, 봅시다. 봅시다. 얘가 지금 A일 때 지금 어떻게 된 거야? A일 때 지금 TA 같은 경우에는 얘 잡았어, 못 잡았어? T1일 때 A는 못 잡았지, 그치? B만 잡았단 말이야. 근데 지금 T2로 올리게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지지? A랑 B 둘 다 잡았어. 자, 그러면은 언뜻 생각해보면 그렇네. 무슨 생각이냐면은 아니 선생님, A는 T0에서 T1으로 올렸을 때보다 T0에서 T2로 올렸을 때 외부에 가할 수 있는 힘이 소멸 시점되는 곡률이 더 큰 것 같아요. 오, 그렇네. 그런데 선생님, 근데요, B 같은 경우에는요, T1으로 올렸을 때도 얘를 잡았어요. 그 다음에 T2로 올렸을 때도요, 얘를 잡았어요. 둘이 휨 정도가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건 A는 맞는데 B는 틀린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건 틀린 선지예요. 그렇게 생각이 들지, 그치? 틀렸어. 네 생각이 틀렸다고. 왜 틀린 거지? 그래서 이 문제의 정답이 1번이야. 얘가 맞단 말이지. 2, 3, 4, 5를 볼 필요도 없었어. 선생님, 아닌데요? 아니, 분명히요, 집게 B 같은 경우에는요, T1일 때도 얘를 잡았어요.
T2일 때도 얘를 잡았어요. 그러니까 곡률이 동일한데 힘이 소멸되는 시점의 곡률이 왜 T1보다 T2로 올렸을 때 집게 B의 경우에 더 크다라고 하시는 거죠? 선생님 뭐 좀 잘못 설명하신 거 아닌가요? 잘 설명하고 있어? 자, 선생님이 이쯤에서 뭘 질문할까? 응? 무슨 질문할 것 같아? 그래. 기본 가정이야. 기본 가정이 뭐였지? 휘어져 나갈 때 방해하는 외부의 힘이 없다라는 거였어. 그게 기본 가정이었고, 그 기본 가정에서 최대 이동거리라는 개념도 파생됐고, 완료 시간이라는 개념도 파생됐고, 곡률이 가장 큰 시점이라는 것도 파생됐고, 힘이 소멸되는 시점이라는 것도 파생된 거야. 그런데 지금 얘는 1번은 지금 우리 눈에 보여지는 이 현상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야? 아니면은 아까 그 이론, 기본 가정에서 파생되는 것을 물어보는 거야? 기본 가정에서 파생되는 것을 물어보는 거야. 이 포인트를 잡아낼 수 있는 것이 대단히 중요했다. 아니 선생님, 그럼 이거는 뭡니까? 페이크입니까? 이거는 뭐 우리 지금 매기는 겁니까? 페이크야. 매기는 걸 수도 있어. 하지만 이 그림은 아까 선생님이 최초에 뭐라 그랬지? 순기능과 역기능을 동시에 하고 있는 거야. 일타쌍피란 말이지. 이 내용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가이드해 주는 그림이기도 하지만 이 그림은 또 어떤 그림이야? 우리가 1번이라는 선지를 판단할 때 사고의 장애를 일으키는 그림이기도 한 거야. 왜 그렇지? 왜 그런 거지? 지금 뭘 물어보는 거야? 외부에 가할 수 있는 힘이 소멸되는 시점. 외부에 가할 수 있는 힘이 소멸되는 시점은 뭐가 되는 거야? 최대 이동거리에 도달했을 때의 시점이야. 자, 그러니까 지금 선생님이 얘기하고 싶은 지점은 뭐냐면은 얘는 지금 이론에 대해서 묻고 있는 것이다. 얘는 지금 실제 현상에 대해서 지금 그려내고 있다라고 한다면은 우리가 여기서 확인할 수 있는 외부에 가할 수 있는 힘이 소멸되는 시점에서는 뭐가 되는 거야? 기본 가정이 이론에서의 기본 가정은 뭐였지? 외부에 방해하고 있는 힘이 존재했다 안 했다? 이게 없었던 거야. 그렇지. 자, 봅시다. 얘는 지금 우리의 기본 가정을 위배하고 있어. 뭐지? 외부에 지금 방해 요소가 있어 없어? 있는 거야. 얘가 지금 휘어져 나간다고 칩시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얘가 없다고 치면은 어떻게까지 휠 수 있는 거야? 이렇게까지도 휠 수 있겠고 이렇게까지도 휠 수 있었던 거야. 그런데 집게 B의 경우에 얘가 있다 보니까 무슨 일이 벌어졌어? 얘만큼 못 튀고 여기서 멈추는 거야. 왜 멈추지? 단지 얘 때문에 멈추나? 아니야. 얘가 막고 있잖아. 반대편에 동일한 집게가 얘가 더 움직이는 것을 막으면서 힘의 평형을 이루게 된다고. 이거는 기본 가정을 위배한 거야. 그랬기 때문에 외부에 가할 수 있는 힘이 소멸되는 시점이라고 여기에 숨겨진 기본 가정이 뭐였다? 외부의 힘이 더 휘게 만드는 것을 방해하는 요소가 없다는 기본 가정이 위배되어 있기 때문에 1번 선지를 판단할 때 이 그림은 활용하면 안 되는 거였어. 이게 뭐야? 창의적 사고력이야. 평가원이 요구하는 최대치의 사고 수준이야. 그럼 이게 처음 출제된 건가? 올해 처음 출제된 것 같지, 그치? 선생님, 이런 그림은요, 제가 이게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 처음, 올해, 2026학년도에 우리를 매기려고 이걸 처음 출제한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 작년에도 출제됐어. 그리고,
6월 모의고사, 지난해인가? 지지난해? 6월 모의고사에서도 과두제적 경영에서도 출제가 됐고, 작년에, 개화 문제에서도 이게 출제가 됐어. 챗 GPT도 틀린 문제, 8번 문제가 이거였어. 에? 선생님, 그거는 개화 역사 문제고, 이거는 과학 문제인데요? 똑같은 원리가 숨어 있어. 뭐야? 지문에서 제시한 내용과 우리 앞에 보기로 제시되는 내용이 싱크로율이 좀 안 맞아. 두 개가 좀 다르다고. 왜 그렇지? 자, 이 지점을 명확하게 이해해야 돼. 평가원이 학생들에게 요구하는 최고치의 사고 능력은 뭐다? 이론과 실제가 다를 수 있는데 그때 네가 어떤 사고력을 발휘할 수 있는가? 그걸 물어보고 싶은 거야. 이것이 가장 난이도가 국어에서 높은 문제로 출제된다는 거지. 이해돼? 그래서 정답은 1번이야. 자, 1번은 뭐다? 지금 외부에 가할 수 있는 힘이 소멸되는 시점이라고 하는 것은 이 그림이 아니라 앞서 본문에서 제시했던 이론을 물어보는 것이었기 때문에 공률은 지금 T1으로 올렸을 때보다 T2로 올렸을 때 A와 B 모두 공률은 더 크겠군? 맞다. 이렇게 되는 거다. 됐지? 정답 찾았어. 손가락 걸어도 되는 거였어. 이 문제가 우리를 도와줬어. 왜? 1번에서 답을 맞추면서 다른 학생들은 3, 4, 5번, 2, 3, 4, 5번 딱 내려가서 오답을 냈는데 1번에서 답을 맞추고 손가락 걸고 넘어갔으니까 남들이 딱 틀릴 때 나만 맞추면 어떻게 되는 거지? 내 점수가 2배로 튀는 거지, 그치? 상대평가니까. 자, 그러니까 지금 1번이 정답인데 나머지 선지들을 그럼 우리 같이 한번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가를 해봅시다. 자, T0에서 T1으로 올렸을 때 A와 B 각각의 힘이 멈춘 시점에서 A의 공률 반지름은 B의 공률 반지름보다 작겠군 그랬어. 왜 그래? T1으로 올렸을 때 A는 얘 물체 잡았어? 못 잡았어? 못 잡았지. B만 잡았잖아. 그럼 누가 더 많이 휘었어? B가 더 많이 휘었지, 그치? 공률은 B가 더 컸어. 근데 공률 반지름은 공률의 역수였잖아, 그치? 그러니까 지금 공률 반지름은 B의 공률 반지름보다 A의 공률 반지름이 큰 거야, 작은 거야? 얘가 공률이 작으니까 공률 반지름은 더 크겠군 했어야 되는 거지. 틀렸다, 이렇게 된다. 공률 반지름은 이렇게 표시되니까 공률의 역수라는 것을 우리가 챙겨왔다면 전혀 어렵지 않다. 자, 그 다음에 T0에서 T1으로 올렸을 때 A와 B 각각의 동작이 멈추는 데 걸리는 시간이 서로 같았다면 B의 반응 완료 시간이 A보다 짧겠군 그랬어. 짧을까? 자, 일단 서로 같았다 그러잖아. 그치? T0에서 T1으로 올렸을 때 반응 완료 시간이 A보다 지금 B가 짧을래야 짧을 수가 없는 거야. 최소한 어떨까? 최소한 같겠지. 그치? 최소한 둘은 같을 거야. 그런데 선생님은 이럴 수도 있다고 생각해. 크거나 같다야. 작을 수는 없어. 왜 그러냐면은 얘는 지금 어땠어? 여기서 멈췄지, 그치? 근데 우리가 동작이 멈추는 데 걸리는 시간과 반응 완료 시간이라고 할 때 반응 완료 시간의 기본 가정은 뭐였어? 외부에 휘는 것을 방해하는 요소가 힘이 가해지지 않는다라는 기본 가정이 있는 거잖아. 만약에 이게 없었으면 어땠을까? 얘는 더 갔을 수가 있겠단 말이지. 반응 완료 시간은 A보다는 죽었다 깨나도 짧을 수는 없는 거야. 그래서 틀렸어. 자, 4번 갑시다. T에서 T2로 올렸을 때 A의 최대 이동거리가 B보다 더 크겠군 그랬어. 자, 이게 왜 말이 안 되는 거지? 이게 왜 말이 안 됩니까? 뭐 그럴 수도 있는 거 아니야? 이거 맞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자, 여기 봐요. 뭐 있지 여기? 단이 있어, 단. 자, 수능의 4대 천왕을 얘기해 줄게. 특이, 변화, 예외, 단서야.
다시 한번 얘기해 줄까? 고급 정보인데 이거 노출되면 안 되는데 자 그냥 패를 깔게. 특이, 변화, 예외, 단서가 수능 국어 출제의 4대 천왕이라고. 여기 뭐 나왔어? 단서 나왔어. 4대 천왕 중에 하나가 나왔는데 얘 출제 돼 안 돼? 되는 거잖아. 선형 열팽창계에서의 차이와 온도 변화 위에 휨에 영향을 주는 다른 요소는 고려하지 않는다라고 했어. 자, 그러니까 지금 A와 B를 봤을 때 선형 열팽창계에서의 차이는 누가 더 컸던 거야? B가 더 컸지. B가 더 먼저 T1에서 물체를 잡았잖아. 그런데 온도를 T0에서 T2로 올릴 때 지금 선형 열팽창계수가 더 차이가 큰 B가 휘어도 더 휘겠지. 이해됩니까? 여기서 물체 잡는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건 뭐가 되는 거야? 최대 이동거리니까 다시 어디로 가는 거야? 다시 이론으로 가는 거야. 랄지 맞지, 그치? 거꾸로 하면 뭔지 선생님이 차마 얘기는 안 할게. 랄지 맞아. 하지만 뭘 물어보는 거야? 단서와 기본 가정을 물어보는 거야. 얼마나 문제가 고급지냐. 이게 평가원이 수험생들, 응시생들한테 요구할 수 있는 최대치의 사고 능력이라는 것을 명심하고 이 문제를 허투루 풀지 말라고. 근데 선생님이 이렇게까지 알려주는 게 약간 좀 미안하기도 해. 니네들 사고력이 안 켜질까 봐. 하지만은 열심히 사고해가지고 이거 다 뚫어내야 돼. 자, 마지막이야 이제. B와 달리 T2가 되어야 A가 물체를 잡을 수 있었던 것은 A가 B보다 휨 민감도가 크기 때문이군. 이게 너무 쉽다, 그렇지? 휨 민감도 뭐였어? 일정한 온도를 가했을 때 누가 더 잘 휘어지냐 이 문제였잖아, 그렇지? 근데 지금 T1에서 A는 물체를 잡았어, 못 잡았어? 못 잡았지. 그럼 휨 민감도는 누가 더 큰 거야? B가 더 크겠네. 뭐래? A가 더 크대. 부등으로 표시하면 이거잖아. 틀렸다 이거다. 오케이. 자, 13번은 참고로 이거 해야 되나 싶을 정도로 간단한 건데 정답 1번이지, 그치? 얘가 지금 뭐야? 얘가 도출됐다라는 의미고 얘가 뭐야? 복귀됐다는 의미니까 정답 1번이야. 이 정도야. 우리는 이게 틀린 사람은 아마 없을 거야. 정답률이 아마 이거 99%일 것 같아. 자, 다시 이게 뭐냐 이거? 잘 나가다가 잠시 돌아왔네. 자, 선생님이 이 시점에서 하고 싶은 말은 간단해. 창의적 사고력을 키울 수 있어야 된다. 왜? 선생님 무슨 국어에 창의성이 요구됩니까? 엄청 요구되잖아. 너 아까 네 스스로 비주얼라이즈 했잖아, 그치? 그게 창의력이야. 이론과 실제가 다르다는 걸 확인했잖아. 실제가 이론과 다를 때 그것을 적용할 수 있는 힘이 뭐야? 그게 창의적 사고력이야. 이거 선생님 처음 하는 말 아닙니까? 11월 13일 오전에 수능 출제위원장이 인터뷰하면서 대국민 담화를 통해서 이번 수능 국어 영역에서 중점적으로 측정하고자 했던 것은 창의적 사고력이었습니다 라고 발표를 했어. 창의적 사고력을 키워나갑시다. 그것이 국어입니다. 수능 국어입니다.